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죠.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아름다운 섬 거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제박물관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는 또 거제 지역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종합박물관으로서 우뚝 선 거제박물관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1990년 거제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이듬해인 1991년 12월 거제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지역 문화의 전통을 잇고 문화와 학술 교류를 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기억의 저장 창고인 거제박물관. 거제도에 관한 모든 자료가 이곳에 있다고 자부하는 거제박물관 황수원 관장을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자. 네, 거제박물관 전시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황수원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3년 됐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일하니까 네.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네. 근데 거제박물관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거제박물관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박물관은 1991년 12월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토 박물관으로서 지역의 유물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돌아다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향토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종합박물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고와 또 민속에 대한 거제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배경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 이제 유물들이라는 것은 당시를 웅변적으로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창틀 같은 거, 창구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집니다. 네. 거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유적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거제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해서도 보게 되면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그 다음에 그 초기 철기, 그러니까 시대별로 봐서는 이제 그런 그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인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유물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창 시절만 해도 박물관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딱딱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좀 둘러보니까 재미난 공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시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이제 추세가 네. 지금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진열해 놓고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보는 그런 곳으로 많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이제 관람을 한 관람객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좀 부족했던 반면에 요즘은 그런 것들이 관람객들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재밌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면서 네.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붙이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밟게 되는데 꼭 우리 박물관뿐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한국 박물관 전체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 박물관이 네. 대중화되고 대중 속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전시실을 쭉 둘러보니까요. 민속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 층은 이제 민속실이라고 해서 네. 민속에 관계된 자료만 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속이라고 하면 의식주 생활에 일반적으로 연관된 이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문화나 예술에 관계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또 분류해서 그렇게 전시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제 활동에 관계된 거, 농업이나 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섬이라는 그 거제도의 또 특징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전시실이 한 곳 더 있죠. 3층에는 가게 되면 이제 고고 유물 전시실이 따로 네. 있습니다. 네, 따로 있고
아까 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섬이라는 게 이제 주로 어업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하면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풍랑을 만나서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한테는 그 태풍이 오게 되면 그 굉장히 이제 큰 재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당장 어로 활동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로 활동을 나갔다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신앙 행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하는 그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사하게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환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민속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다면 고고 유물 전시실에는 어떤 작품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나요? 고고 유물 전시실에는 현재 보게 되면 거제도의 신석기부터 해가지고 뭐 통일신라 시대까지 아마 조선 시대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신석기 이전의 단계도 인류의 발생부터 해서 그다음 그러니까 소위 선사시대 이전의 것들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학문적인 호기심을 조금 채워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제 지루한 공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1층에는요, 입구를 쭉 들어서니까 기획 전시실이라는 공간이 있던데요. 지금도 지역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박물관에서는 유명한 작가들의 유명한 그림들 혹은 그 유명한 공예품들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 작가들이 지역의 신진 작가들이 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선뜻 공간 대여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이제 전시라는 것이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작가의 발굴과 육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박물관에서 이걸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해마다 이제 2번의 전시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작가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전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종합박물관인 거제박물관에서 지역 작가가 초대전을 연다. 이것만 해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획 전시실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진현아 작가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수영 관장님과 함께 찬찬히 전시실을 둘러봤는데요. 이번에는 기획 전시실에 지금 전시 중인 작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어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서 조개 껍질을 이용하여 조개 창작 공예 미술을 하고 있는 진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둘러만 봐도 조개 껍질로 작품을 만든 이 조개 창작 공예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닷꽃 미술전이죠. 네, 이름이 참 예쁜데 어떤 전시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개 껍질을 이용하여서 이제 캠퍼스 위에다가 이제 콜라주 기법으로 조개 껍질을 하나의 꽃으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하였습니다. 예. 네, 이번 전시회 지금 작품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몇 점 정도가 지금 전시가 되어 예, 있나요? 지금 한 35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35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개 창작 공예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요? 예, 조개 껍질을 가지고 제가 작품을 시작한 거는 집에서 그냥 한번 옛날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해서 심심풀이로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전시 기간 동안 작품 한 지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심심풀이로 하기에는 작품이 꽤나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요. 사실 어린 시절의 그 동심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조개 껍질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예, 제가 여기 거제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제 바닷가인데요. 예, 그때 어릴 때 놀던 놀이가 주로 이제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조개 껍질, 예, 고등,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걸 보고 버리면서 제가 참 아름답다, 이거, 참 이쁘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니까
아, 이것도 다시 내가 충분히 예쁜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소재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품에 함께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작가님께는 가장 친숙한 게 바로 조개 껍질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을 한 건데요. 사실 지역 작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박물관이죠. 거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거제 박물관 관장님 덕분에 이런 좋은 첫 제가 전시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어릴 때 그 추억에 젖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조개 껍질이라는 거는 누구나 어린 시절 추억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한 35점 중에서 대표 작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의를 좀 많이 들였다 하는 작품이 있다면요. 예, 제가 정말 이 바닷꽃과 달빛 들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얘들은 이제 막 이렇게 언덕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들꽃, 풀, 그런 의미를 지금 많이 두고 있는데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꽃봉오리 같은 그런 걸 지금 제가 표현하고자 이 그림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작품을 쭉 둘러보니까요. 조개 껍질과 꽃이 하나가 됐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나요? 예, 어릴 때 주로 가지고 놀면서 정말 얘들이 꽃처럼 이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꽃같이 이쁘다. 얘들도 충분히 바다에서는 꽃이 피지 않지만 얘들도 충분히 바다의 꽃이 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닷꽃 전시회군요. 네네. 네. 자, 벌써 전시회가 시작된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시 일정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남겨주시죠. 전시 일정은 10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고 있고요. 예. 그 여러분들도 한번 어릴 때 추억에 한번 젖어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구경 오셔서 한번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 덕분에 직접 작가의 그 작품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지역 작가들에게 이 전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진은아 작가도 얘기를 했지만 거제 박물관이 상당히 좀 고마워하는 마음을 좀 표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처럼 기회를 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또 첫 번째 전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들의 반응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가들은 당연히 이제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은 박물관에서의 그런 전시라는 것은 신진 작가들한테는 꿈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전시하는 공간들이 대체로 뭐 백화점이라든가 개인 화廊 같은 걸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물관이라는 건 이제 조금 검증된 작가들의 그 품격 있는 작품을 많이 건다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일 텐데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박물관으로서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건 또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고 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역 박물관에서 사실 지역 작가의 작품전이 열린다는 것도 사실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에서 만나게 되는 지역 작가의 작품들 때문에 지역민들이 둘러보고 나서도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작가도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이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외래 관람객들의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또 아주 흥미롭게 관람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신진 작가들에게는 또 그 첫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역민들에게는 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거제 박물관이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또 오전에는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실내체육관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나요? 거제 박물관 대학이라는 이제 일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 내 성인이면 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 박물관 대학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동창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 있는 그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의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가을 체육대회를 네.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화합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제 박물관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물관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게 이제 한국 전체의 그 문화나 예술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우리가 시도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그것만으로 채워주지 않는 구석이 많고 하니까 박물관의 이런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좀 더 가미시켜서 하다 보면 행복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한 깊이와 넓이 같은 것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아마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1,300여 명 정도 이 과정을 수료를 하셨으니까 그제에서는 대부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과정을 거쳐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제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거제 박물관 대학을 또 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총 6개월 과정인데 네. 보통 이제 역사나 문화에 관계된 게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시사에 관한 것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답사를 하는 게 참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뭐 유적지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런 그 현장의 답사가 아주 그 뭐 강점이라면 강점이 되겠죠. 네. 이론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직접 나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이처럼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궁금한데요. 애초에 기획도 이제 지역민한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박물관 자체가 이제 딱딱한 공간이라 생각을 초창에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좀 가깝게 다가가가지고 재밌는 공간으로 인식시킬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아마 아까 약 한 1,300명 정도가 이 과정을 수료를 하셨다고 하면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돈 벌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삶에서 조금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시간을 두고 옛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여유를 갖고 또 미래를 설계해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이외에도 또 뭐 작품에 관련된 뭐 작가 초대전이라든지 혹은 또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역의 문화 전달을 하는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훌륭한 강사들 모셔와가지고 특강도 좀 개최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꼭 신진 작가가 아니라도 다른 또 기성의 작가들도 모셔다 한 번씩 작품 전시하는 것도 우리가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로 체험 지도 강의도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또 박물관에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큐레이터가 되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 박물관이 개관을 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쭉 길이 가야 되잖아요. 후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 향후 비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지금 거제는 인구가 벌써 25만을 넘었었고, 세계 한 40여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 5천 명 정도가 거제에 상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미 이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거제도는 이미 국제적인 도시고, 또 뭐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이 있지만 조선산업의 도시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조선산업하고 이제 병행해서 거제는 관광산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인구가 벌써 연간에 몇백만 명씩 들어올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거제를 알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거제를 어떻게 해서 알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박물관에 오시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제에 관한 모든 자료는 다 있다라고 그런 이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친숙하게 다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오더라도 쉽게 거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거제의 문화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네. 거제 지역을 통틀어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역사 네. 문화들이 응축된 공간이 박물관이니까. 네, 바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에게 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이제 단풍 구경도 이제 많이 가실 겁니다. 또 가을은 등하가친의 계절이라서 독서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독서도 좋고 단풍도 좋습니다만은 박물관에 오시면은 그에 못지않은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잃어버린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고 또 박물관이라는 곳이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일종의 기억의 저장 창고이고 그래서 저희는 박물관에 오실 것을 권합니다.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가을의 정치와 함께 박물관이 갖고 있는 이 컨텐츠들, 우리 역사적 유물들을 많이 보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인 호기심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의 영역을 보다 확대해 나가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물관 좀 둘러보니까요, 좀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또 듭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거제 박물관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거제 지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연아 작가의 동심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작품 소개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거제 지역의 역사와 자료를 잘 수집하고 정리해서 전시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이 지역의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지역 박물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겠죠.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